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네 번째 뭐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받아 넘기는 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던데요. 우리 부총리는 처음인가? 그 정 사장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저하고 접촉할 일은 없으십니다.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제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였더니 알겠다면서 돌아가십니다. 알겠다 하고 갔어? 그럼 하겠다는 건가? 내가 알고 있기로 그 정 사장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대답이 분명한데. 시간을 갖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 설명에 대해 알겠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조선소에 대해서 알고는 있던가? 그건 각하. 저희 상공부나 건설부보다 훨씬 더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이미 미쓰비시하고 조선소 문제로 협상이 있었고 말입니다. 공사비, 아니 그 건설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단번에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 행사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예. 내가 알기로 그 정 사장 단순한 건설쟁이가 아니에요. 네, 박태정 주무관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찾으시니까 빨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학렬 경제부총리 체제에서 많은 업종 중에 조선 담당 주무관을 둔 것은 전체 경제부처에서는 처음이었고 그만큼 조선 산업에 대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부총리가 주무관을 직접 부르는 것도 드문 일이었다. 부르셨습니까? 박태정 주무관입니다. 앉아요. 내일부터 전 세계 조선업계 동향을 매일 체크하고 조선사들의 실적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시오. 실적이라면 조선사의 수주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조 후 진수된 선박 숫자를 기준으로 경영 상태를 파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뭐이? 조선과 해운시황은 영국의 조사 전문 업체 클락슨의 발표가 가장 신뢰를 받는데 조선사들의 실적은 수주 물량과 잔량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내가 조선산업 전문가가 아니야. 당신이 지금 전문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박 주무관을 임명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조선소부터 건설을 하겠다는 단계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챙기란 소리요. 말하자면 대통령 각하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들, 그게 필요한 거요. 부총리님,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뭘 조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일제 때부터 있었던 조선소가 왜 실패했고 전국의 산재에 있는 크고 작은 조선소 숫자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건조 능력은 얼마나 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조선소가 건설되어야 하고 세계적인 조선소는 어디 있고 가까운 일본은 조선산업 실태가 어떻고 그런 걸 조사해서 수시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기란 말이오. 조선소 건설이 곧 시작됩니까? 뭐이? 그걸 당신이 왜 물어? 조선소 건설이 시작된다면 그 업체를 파악해보는 것이 부총리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료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작되면 알게 될 거요. 내가 지시하는 자료들부터 챙기도록 하시오. 클락슨이라는 업체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내가 그만큼 준비된 게 없소. 그리 알고 자료를 챙겨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보안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고 내 지시 없이는 우리 내부에도 노출하지 마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내 방에 와야 될 거요. 상황이 그래 지금.
장수 장관이냐 단명 장관이냐 하는 것은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가 채점한다고 할 만큼 박정희 정권 시대에서는 거대 공사가 개각을 단행하도록 만든 셈이었다. 국무위원들은 조선소 건설을 앞두고 살얼음을 걷고 있다 했을 정도로 내각이 비상 분위기였고 실제로 좌불안석인 장관들도 적지 않았다.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부총리께서 현대를 잡아서 마구 촉치듯이 하라고 한 건 각하의 의중을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김 부총리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래 못할 겁니다. 우리 건설부에서도 현대한테 나서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떨립니다. 떨려요. 아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현대가 건설로 돈을 벌었고 대규모 교량 공사와 알래스카, 괌, 태국, 월남, 뉴기니아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호주에서도 항만 준설 공사를 했다는데 현대 말고 어디 할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물론 뭐 그런 공사를 쭉 했으니까 웬만큼 기술 축적은 돼 있을 것이고 직접 조선소는 안 해봤더라도 뭐 비슷한 공사를 했으면 냄새라도 맡아봤을 테니 뭐가 나도 나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러나 그 조선소 건설은 기계, 전기, 전자, 터빈 같은 주로 중공업 기술을 요하는 것이지 길바닥이나 닦고 집이나 건설하는 토목이 주된 공사는 아닌 겁니다. 아니 이 장관님, 건설 장관이 그래 말씀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각하께서 들으시면 큰일 날 말씀입니다. 아니, 김 장관님이나 되니까 이런 소리 하지 내가 누구 앞에서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 현대 말고 다른 마땅한 기업도 선뜻 안 떠오르고. 각하께서 김 장관님 보고 상공 장관이 조선산업을 주도할 부서라고 딱 못을 받고 말씀하시던데 김 장관님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니, 내가 들어도 소름이 확 돋습니다. 실패하면 각오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조선을 산업화시킨다는 게 어디 상상이나 해봤던 일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건설 장관인데 정 사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대의 주종목이 토목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고 중공업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중공업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 솔직히 지금 중공업 기술이 어느 업체에 있습니까? 경공업 기술조차 축적이 돼 있지 않아서 M1 소총 한 자라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 장관님이 무슨 말씀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많은 해외 공사를 해서 장비부터 상당히 갖춘 현대한테 당부를 한 것은 내가 봐도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제 말씀은 토목공사를 주로 해왔던 정 사장이기 때문에 부총리 앞에서는 못합니다. 그 소리를 못해서 그렇지 틀림없이 도망치거나 뒤로 빠지지 않겠나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지요. 아이고, 그랬다간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모릅니까? 실제적으로 이 시점에서 국제 시방서에 따른 국내와 해외 공사를 해본 건설사는 현대가 유일했다. 정부도 해외 공사의 경험을 인정했고 장비를 상당히 갖추고 있었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출림 전 현대 종합상사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 정주영 회장이 아주 행운하다. 먼저 나가서 점차 그 인력, 국제화된 그 인력이 없었던 들이 그걸 설모시킵니다. 근데 그때 벌써 저희 사람들이 벌써 시방을, 그 전에는 시방을 갖다가 한번 해달라면 영문과 나온 사람으로 해서 그걸 다 이렇게 두꺼운 걸 몇 책을 갖다 밤새도록 해서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기술자가 번역 안 한 거니까. 영문과 나온 사람이 번역한 게 그건 기술 용어 투세이거든요. 전문 용어 투세인데 그것을 갖다가 봐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서두른 사람들이 사전 하나 찾아가면서도 그걸 공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인력들이
아까 말한 오산 비행장한다, 수원 비행장한다, 군산 비행장한다, 대구 비행장한다, 또 무슨 그다음에 또 계속돼서 탄약고가 몇 군데 나오면 탄약고 한다. 그다음에 오산에 칠동병사가 나왔다. 또 군산에 여러 가지 POL 시스템이 나왔다. 급유 시설 이렇게 나왔다. 그래 매번 물론 업무부 관계 저쪽에 자금 신청한다, 기성거 신청 따면서 외국공사 그때는 외국공사부라 그랬습니다.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외화 표시 공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서도 기술자들이 이제 점점 영어 해독도 하고 전에 있는 사람 갖고는 도면을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아유, 저기 생각보다 늦으셨네요. 말씀이 길어지신 모양이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형님이, 저 사장님이 큰일 났다는 것도 있으시네요. 아유, 거 서 있지 말고 들어왔으면 앉아. 예. 이거 참, 이거 일복이 많은 것도 고문당하는 거구나. 왜요? 저 고속도로 공기를 또 단축시키라는 겁니까?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당겨? 돌관 공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우리더러 조선소를 건설하라는 게야. 예? 상당히 침착한 현대건설 정인영 부사장도 조선소 건설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은 한동안 말문이 닫혔다고 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이건 말이야, 조선소 안 만들면 전부 죽는다는 식이야. 나도 죽는다는 말은 안 했지만 경제도 죽고 권력도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 권력까지 죽는다는 판국에 정지영이 너는 안 죽고 백이냐, 이런 소리 아니야? 그저 부총리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독대했어, 부총리하고. 얼굴이라도 익은 장관이 배석을 해줬으면 농담이라도 해가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을 텐데 아주 그냥 이 등짝에 식은땀이 흐르고 죽을 뻔했어. 이건 말이지, 부총리 얘기를 들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 중화공업이라는 구조로 전환을 안 하면 안 된다. 절대 지금의 산업 구조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조선 산업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였는데 말이야. 그건 형님, 사장님이. 이제 편한 대로 불러. 예. 그건 사장님이 내다보신 거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미쓰비시 만나실 때도 제철소 건설하면은 반드시 중공업으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대건설 안에 별도로 조선사업 추진팀을 만들었댔고요. 그건 맞는 얘긴데 내 말은 부총리가 지상명령이다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돈도 기술도 없으면서 바깥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 대통령의 집념이니까 우리 경제팀은 무조건 뒷받침해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막무가내로 나오더라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굳어있지 않겠습니까? 군사정권에서 훈련된 게 절대 복종인데 그 절대 추종 아니면은 장관 자리 내놔야 할 테니까요. 근데 저 부총리도 대단하네요. 예? 자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소가 장난감 보트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막 밀어대면 되는 거로.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 예? 이 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니까. 그건 글쎄 나보고 마련하라는 식이고 자기가 왜 알아야 되냐고 도리어 태받아치는 판국이야. 이 도둑놈의 심보지. 그게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미쓰비시하고 접촉했다는 거를 알고서 그럴 겁니다. 그건 맞아. 그죠? 그래서 이거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뭐? 엄포만 놓는 정부한테 뭘 보고 하겠다고 그래? 쉿불도 없으면서 안 하면 다 죽는다고 그러는 건 엄포지 뭐야? 그러고 엄포 나서 독 좀 보고 뭘 해보겠다는 건 껍데기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갖다 대고 뭘 하겠다고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에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무슨 재주로입니까? 우리가
그 저 조선소라는 게 어떤 거다 하는 걸 몰랐다면 뭐 겁없이 덤빌지 몰라도, 예? 그 미쓰비시 만나면서 조선소라는 게 크든 작든 기업 하나가 나서 가지고 만들 공사가 아니라는 거를 그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 사장님 말씀대로 정부는 껍데기고 우리한테 자금 만들어서 막 다 하라고 그러면 그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아, 회사 말아먹을 일이세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부총리한테 이 대답은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사장님, 핑계를 대면은요 또 다른 압박이 올 겁니다. 단호하게 못한다고 하세요. 응, 그래야겠지. 예. 정부가 발주하는 조선소를 우리 현대가 수주를 한다면 몰라도, 안 그러냐? 그렇죠. 정부가 발주하면은 뭐 해볼 만하죠. 그동안 눈도장 찍어놓은 세계적인 조선소들도 많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 예. 부총리 이 양반이 성격이 급해갖고 이 대통령한테 벌써 보고나 안 했는지 모르지. 네, 사장님. 부총리실에 전화 놓고 차 대기시켜. 뭐야? 지금? 네, 부총리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바로 오시겠다고 합니다. 야, 성격 급하다는 얘긴 들었지만 돌아가자마자 다시 오겠다는 건 뭐지? 그렇게 결심이 빠른가? 전화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오라고 해. 김학렬 부총리는 경제 건설에 있어서는 박 대통령의 분신처럼 앞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조선소 건설에 필요하다면 관련법 제정부터 할 수도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비록 그것이 국민들에게 용기와 꿈을 부풀게 하는 제스처일지라도 그 시점에서는 필요했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부총리로서 공개적으로 밝혔던 육성을 듣고 계속한다. 69년도 퇴임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바란다. 현재 그 재정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태, 또한 국제 경제에서 생기는 어떤 하는 여건들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가격의 일시적인 동결이라든지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이것을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고, 물가안정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정부와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이것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미스공,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하고 얘기 중이니까 대통령 각하의 호출이 아니면 없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내 지시하는 얘기 들었죠? 정 사장님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예?